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지난번에는 크림씨가 자기 멘탈이 부서졌을 때, 또는 이제 자기 주권을 자기가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을 때, 사이비 종교가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하느냐, 접근하느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비 종교에 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저는 이제 크림씨처럼 직접적으로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며 해결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라고 분류되는 종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들을 제가 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특성만을 찝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사이비 종교에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꼽는 한 부분은 바로 자기 주권의 박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크림씨의 의견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기 주권의 박탈을 통한 사이비 종교의 침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교주와 신도 간의 개인 주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했던 사이비 종교의 한 부분에서는 교주는 보통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애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포장을 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자신이라는 사람의 존재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격화를 하는 거죠. 그죠?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자기가 당연히 맡아야 되는 구획이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 그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되잖아요. 자기 직급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교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존재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절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큰 구분이 시작됩니다. 신도들과 교주 간에 나는 이제 너와 다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깔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나 해석 등에 있어서 자기만의 주관적인 부분을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자기는 원래 근본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해석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게 된 건데, 자기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신도들은 그것을 재해석한다거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인간을 형성시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신도들 개개인의 자기 주권 박탈이 시작이 됩니다. 교주는 당연히 이제 자기 한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열렬한 지지까지도 받게 되죠.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보통. 하지만 일반 신도들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통. 그저 신도 무리에서만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돈을 받거나 자기를 지지해주거나 찬양해주는 무리 집단으로서의 효용 가치는 있지만 그 개인 한 사람도 교주와 같은 권한을 지닐 수는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신도들 개개인 간에는 당연히 집사님이나 팀장님 이런 식으로 권한이 다 나뉘어져 있겠지만 정작 교주와 1대1로 비교를 하게 됐을 때는 교주 앞에선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나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의 격하는 일반 신도들한테서도 재생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교주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 신도들 자체에서 그 사람을 건방지다라고 평가를 한다거나 너가 대체 저 사람하고 뭐가 같다는 거냐, 너는 저 사람과 같이 특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격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주를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신도들은 보통 이제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말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것은 있고 그 사람의 말씀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런 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교주의 가치가 어떤 근본이기 때문에 자기 주권이 전혀 형성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정당한 사고체계인 비판과 발전도 자연스럽게
가로막히게 되는 겁니다. 교주라는 어떤 한 개인에게 자기의 주권을 빼앗겨서 자기가 그 단체에 소속돼 있다는 것에 익숙해진 신도는 사이비에서 이제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나가게 되면 혼자서 그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욕망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종교적인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막함을 느끼거나 막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이제 탐구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 절대적인 기준을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자기가 있던 단체로 돌아가게 되거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다른 종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사이비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교주의 개인 주권으로 남의 주권을 강탈하고 망각시키는 무리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탈출시키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주권의 회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저의 견해일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준을 가진 어떤 가르침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자신이 내면화시키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자기 주권과 의지도 필수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가르침을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만약에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독재 정치랑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뛰어난 사람은 그에 맞게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라던가 그 종교학자들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탐구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비견될 만큼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들만 사회에 있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환경미화원도 있어야 되고 교사 또는 의사들도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각 개인이 신이라는 가르침을 어떤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자그마한 역할과 더 나은 신의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주권과 개인의식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는 자유도를 차단시키는 종교라면 어디든지 사이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졌거나 빠진 사람을 보게 된다면 세부적인 이야기는 더 나은 단체에게 도움을 빌려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핵심적인 이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자기 탐구의 장이 열린 기회를 제공을 해주거나 그에 맞는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에 매몰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자그마한 것이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교육계에서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다. 뭐 창의성이 더 중요가 된다. 이런 말들이 돌았었잖아요. 그러한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이 어떤 종교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라떼 씨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방송 자체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광범위하거나 좀 너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어떤 심층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이단에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의 힘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볼 만큼 깊은 주제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이비 종교에 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가미된 방송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한번 진행을 했으니까 다음번 방송 때는 조금 더 가벼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저와 크림씨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11pm 사연라디오 이메일이라던가 또는 제 연락처로 오픈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pm 사연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11pm 사연 라디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